인생의 오전과 오후의 길목인 50세를 인생의 정오라고 표현한 심리학자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몸과 마음에 큰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서 인생 후반전의 근육을 만드는 최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맞춰서 삶의 방식도 바꿔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농구, 배구 등의 경기에는 작전 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능한 감독은 현재의 경기나 선수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활용합니다. 거친 호흡을 가다듬기도 하고 냉철하게 향후 어떤 경기를 펼칠 것인가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이 50은 인생의 작전 타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풍요롭고 충실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이 힘들고 고민이 많은 삶이 되기 쉽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5가지 삶의 방식을 바꾸면 인생 후반부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삶의 방식. 하고 싶은 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제때에 하자. 50대에는 기력도 체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70세가 가까워지면 애초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작아지고 실제로 해봤자 몸이 힘들어서 즐거운 일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하고 싶은 일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는 경험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인생에 큰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인생 마지막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하고 싶었던 것을 그때 할 걸 이라고 합니다. 그런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기력이 있는 50대에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은행에 맡기는 돈에만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경험은 빠르면 빠를수록 보답과 혜택이라는 이자가 크게 붙습니다. 예를 들어 50대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면 그 후 수십 번을 떠올리며 힐링이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경험담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70세에 잊을 수 없는 여행을 한다고 해도 그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한 50대에 자전거를 사면 그 후 수백 번이나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전국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세에 고급 자전거를 사더라도 탈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탔다고 해도 집 근처일 것입니다. 50대에 스파게티 요리법을 배우면 그 후 70대, 80대까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수백 번이나 그 요리를 대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70세에 스파게티 요리법을 배워도 행동으로 옮길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고 싶은 일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제때에 하는 것이 인생 후반을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됩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 세상에 체면 차리는 것을 그만둔다. 옆집이 인테리어를 새로 했으니 우리 집도 새로 할까? 친구가 고급차를 샀으니 나도 고급차를 살까? 이렇게 세상의 체면에 신경 써서 돈을 써도 행복도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50부터 꼽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체면 차리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은 경쟁과 비교라는 것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학력, 수입, 결혼, 집을 마련하는 것 등 그런 것을 비교하고 평가를 받으며 승자나 패자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이 되면 그런 것은 아무래도 좋고 허세 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며 그것을 보여줘도 괜찮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부터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에 따라 움직이며 나는 나, 남은 남이라며 자신의 길을 간다면 인생은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방식. 평생의 취미를 갖는다. 인생 후반전은 깁니다. 평생 일하는 시간보다 은퇴 후의 자유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취미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취미는 자신의 잠자던 감각을 깨워주고 때로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만날 수 있는
자기만의 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의 취미는 늦어도 50대에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취미든 기초가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인내심이 떨어져서 기초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0세 가까이 되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도 지속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쇠약해져서 기초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듭니다. 무엇보다 인생 후반전에는 자신을 새롭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 열중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쉽게 늙어 늙지 않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되며 자신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취미활동은 인생 후반의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삶의 방식, 체력을 단련한다.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젊어 보이는 사람의 특징은 튼튼한 체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생 후반은 체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건강하게 몸을 단련하는 사람은 혈류가 좋아지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삶이 즐거워집니다. 자신감이 높아져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향상되고 행동력이 높아집니다. 행운이 찾아오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삶이 긍정적인 선순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건강 습관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것이 인생 후반을 풍요롭게 보내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몇 살이 되든 건강하다는 것은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멋스럽고 건강한 사람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누릴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인생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삶의 방식,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한다.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한다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면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이 매우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명절에 한 번씩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만날 수 있을까라며 남은 시간을 의식하면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장난스러운 농담도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서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이나 더 만개한 벚꽃을 볼 수 있을까? 친구들과 얼마나 더 웃을 수 있을까라며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고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붉게 물든 저녁 노을, 공원의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 길가의 민들레,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 등 모든 것이 감동적이고 감사하게 느껴지며 일상 속에도 큰 행복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면 살아있음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삶의 순간순간이 더욱 빛이 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0부터 꽃 피는 사람, 시들어가는 사람을 결정짓는 5가지에 대해 정리하면 하고 싶은 일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제때에 하자. 세상에 체면 차리는 것을 그만둔다. 평생의 취미를 갖는다. 체력을 단련한다.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한다였습니다. 이 내용이 50 이후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충실하게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마인드였습니다.